줄게. 애들이 뭐라고 연락 왔는지 아세요? 대통령은 그만두고 존 맥케인을 만나게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존 맥케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덕분을 꾹꾹 박으니까 2002년에 제일 먼저 백악관에서 그나저나 대통령이 늦게 나왔어요. 로라 부시가 먼저 나왔어요. 한 우리 80명 있었어요. 로라 부시가 단상에 딱 서서 뭐라 하냐면 제 남편이요 지금 집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문으로 몰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아직 안 나온 지 아마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꼽을 뺐어요. 그 다음에 존 맥케인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고 하고 쓰는 거예요. 그때가 김대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80명이 처음 날 봐요. 왜? 대학생은 하나거든. 뭐 여기서 누가 무슨 조금 무슨 누구만이 전기를이가 뭐가 징계를 몇 달에 거쳐서 나한테 출직시켜달라고 하고.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예. 걔 기가 막혀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달도 안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한 번 또 하더라고요. 존 맥케인이 두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 부랴부랴 한미동맹협의를 만든 거예요. 이거 한 때는 누구 얘기했냐? 칼로브가 의논하는 겁니다. 칼로브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잖냐 말이야. 꼴랑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통령직을 내가지고 승인받은 것이 한미동맹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위원회라고 또 하나를 만들었죠, 5월달에. 그래서 미국 사람 천전용사 회장을 보고 회장을 시키고. 그때만 해도 내가 언더로 있었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밝힐 수 없어서 30년 가까이를 내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새 내가 좀 보내줘서 들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게 본 게 카카오톡으로 송영길에 대해서 이런 자식이 뭘 했냐면 이석기를 석방시켜라. 그리고 이것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 새끼야 이게 어떻게 된 건데 하고 얘기 좀 했어요. 왜? 걔 하나만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거든. 내 막내 아들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왜? 그 집이 오남매인데 전부 고시패스했어요. 예. 두째령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그게 큰 놈이 아버지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한테들 딸고 지 아버지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도 저라도 뭐 어딘가 거기서 의업장인가 군수는 아니에요. 군수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내가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FTA도 내가 해결해 준 거예요. 소고기 파동도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에 갔다 오니까. 집에 일반 집 전화는 내가 안 받아야 될 수 있으면 왜? 워싱턴에 전화 오는 게 많아서. 그 집사람 받으니까 안 받아. 자꾸 그래서 이상하다고 받은 게 대통령이에요. 안다 이거야. 지금 도착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전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한국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래요. 이 아들 부신 꼭 나한테 전대를 했어요. 왜? 아버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나 그 사람이랑 한 오야봉 밑에서 CIA를 했습니다. 한때. 그래서 오늘 내가 못 간다고 내일 가면 어떠니까 내일 좋다 이거야. 그래 갔더니 알고 싶어서 나와 있어요. CIA 그때 지금 로버슨 CIA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지부장이 내가 나가면 내 수반으로 다 들어가지고 내 보좌관 역할을 해요. 픽업 나왔는데 뒤에 누가 섰냐? 알못이 백악관에서 서열이 3번째로 높아요.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저기 언제 왔나고. 근데 딱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파이널이 나오고
베리파이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알았다. 그 길로 자기는 비행기 타고 가고 나는 이제 시내를 보고. 그때 미국의 기자 다 왔고 한국에 다 있더라고요. 방송국 기자들이. 차도 오고 각 나라의 공사나 무관하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비행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모수는 뭐 비행기를 갖다가 강매를 하려고 그런다. 푸시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러고 난리가 쳤을 때 그때 얘기해요. 하여간에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뭐 너무나 복잡한 게 많으니까 우선 지금 당장 지금 급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석방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자기 말만 따라 순수하게 대통합,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합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빨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 갖다 놨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잡아먹은 거예요. 이번에 전부 배신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요새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날 배신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순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은 그걸로 끝내고 이제 인민재판 이것만은 계속 가서는 안 돼요. 6.25 때 뭡니까? 남로당이 종북이에요. 박헌영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수희한테. 그때도 면장까지 남로당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김수희가 내려와라. 3일 이내에 우리가 접수한다 이랬다고. 그래서 내려왔던 거예요. 접수가 뭐예요? 미군이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지. 그래서 미군부터 접수시키고 작전대로 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전자권 연장하라고 지금 땡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자권 연장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지난번에 상원에 원내 총무부 1인자, 2인자를 이 LA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리지카운트 호텔에서 우리 그때 한 30명 됐나? 그렇게 앉아갖고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상원에 오고 1인당 2,700불이에요. 그리고 호스트 멤버는 20만 불씩 내야 되고 돈 1전도 안 냈어요. 우리가 그냥 부담을 해서 내가 그때 이제 우리가 낸 것이 우리 임원들이 5만 몇천 불밖에 안 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밥도 리치카운트에서 그 비싼 데서 상원이 낸 거예요 다. 거기서 전자권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다 참석했었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워싱턴 터졌잖아요. 전자권 문제가.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그래갖고 전자권 연장이 되는 거였어요. 우산을 쓰려면 시간이 없거든. 이랬던 걸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전자권 연장 안 해줍니다. 한국에다 넘겨주지 않습니다. 암만 떠들어도 안 넘겨줘요. 두고 보세요. 왜? 한국은 전자권 넘겨주면 금방 통일이 돼요. 알거든요. 안 넘겨줍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지금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직계들이 워싱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략 핵을 한국에 다시 재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국 얘기해서. 근데 사실은 핵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백업산이 총본부고 그때 36개인가 몇 개가 이렇게 해서 전부 해놨는데 카드가 당선되면서 다 철수시킨 거예요. 15,000명을 철수시키고 박정희 대통령 그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과학자 하나
희생까지 됐죠. 그 사람 논문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이휘오지? 이 사람이 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박정희가 이제 그 사람 만나보고 난 후에 자기가 아주 젊은 사람이죠. 간 후에 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한테 편지를 2번씩이나 했어요. 간청을 하는. 아주 그냥 자기 스승같이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몇 분이 며칠인가 그냥 아주 축소를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자기 외과의사 찾아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름을 받고 있고 이거 큰일 났다. 자주 국방을 지킬 수 있는 뭘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간호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서 다리를 쨘 거예요. 그래서 다리 속에다 그거 집어넣고 꼬매가지고 바로 그날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갔어요. 왜 그랬냐? 그때 무슨 학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거기 참석하러 가는 걸로 일본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시야에서 두 사람이 대기오고 있다가 바로 다른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헬리콥터 타고 바로 들어와서 지하실로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뜯어서 주고 바로 비행기 타고 또 일본으로 온 거예요. 이랬는데도 셌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시카고 외곽 지역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냥 추락기 깔아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희생이 됐어요. 그 장례식 날 박정희 대통령 가족들이 관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자기도 울면서 조교를 한다고 이런 서름이 있었어요. 지금 우종의 종이 어떻게 해서 여고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당시 77년도에 우종의 종을 뉴욕에다 세우려고 그랬어요. 카토고 원수인데 그거 해줘요? 빠꾸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갔어요. 워싱턴에서 빠꾸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가는 중에 지금 여기서 하겠지만 김정은 장군이 시아 여기 대비로 와 있을 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뉴욕에서도 빠꾸, 워싱턴도 빠꾸. 이제 돌아오면 대통령 체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 체면이 우주의 종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빠꾸가 되니 미국 완전히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분들이 시장 재선거위원장을 내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은 한국서부터 내 이사예요. 내가 회장이고. 그러니까 우리 처녀 총각 때부터 잘 아는 친구죠. 이 친구 보좌관 시켰거든. 초대 한국. 전화했어요. 다음한테 얘기하라. 다음은 뭐 즉시 승인을 했죠. 그 어디다 놓으면 좋겠냐 해서 여기 메가도 공원에다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메가도 공원이 메가도 동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요. 다른 데 찾아보라고. 그게 한참 찾고 있는 중에 시장이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샌페드로가 어떠냐 이게요. 샌페드로는 그때만 해도 외지고 그래서 또 서름 받는 기분이더라고. 그러나 안 되고 하얀 세워야 되겠으니까 그때 노인들을 데리고 거기 놀이 그 공원에 많이들 갔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그때 그 지역의 시의원이 깁슨인데 그분이 시의회 의장이에요. 그리고 부시장이 키가 큰 분인데 미국 사람인데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샌페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 우정의 종 있는데 가니까 뭐 눈에는 뭐만 빈다 그러죠? 시야가 4개, 이 건물이 4개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요거 블랙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이 건물은 전부 어떻게 하냐니까 이건 딴 데로 옮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요. 딱 어떻게 세우겠으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세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천이. 태평양 바다니까. 그래. 그러면 이 좀 땅을 내가 좀 많이 가지면 어떻겠냐니까 그건 네 멋대로 해. 그래서 그 욕심으로 그때 그걸 처음 찾아온 거야 이렇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아마 그 에밀리 종인 데서 몇백 병밖에 안 해줬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큰 짐을 끌고 다니면서 김주문이 보장하고 셋이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도 다 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쓰겠다니까 이러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CIA를 17년가 11가 하고 개빈가 거기서 그 바닷가 쪽으로 가면 맛있게 내지를 똑같은 거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룸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러는데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시장이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 가보니까 그냥 빨개보고 그냥 잠이나 자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좀 어떻게 위로를 안 해주냐, 이게 누이꾼 만들어주는데. 땅만 우리가 이제 가진 거지, 한국에서 모토고 모두 망치고 돌멩이 다 준 거예요. 그게 전부 한국 겁니다. 100%. 23명이 왔어요. 한 사람이 문공부, 계장이에요. 그 사람이 인선자고 22명이 기선자. 그래서 시장 보고 버스 달라고 그랬지. 그 버스 주길래 우리 6가족이, 우리 아이들 셋 없고, 우리 5가족이 나하고 하고 가서 자빠져 자는 첩일나 버스에 좀 타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구경하러 가.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다 탔어요. 바로 데리고 나서가 가서 구경 다 시켜주고 LA 나가서 진짜 지금 영민관 이런 데그 옆에 이 장광열 노인의 부회장인데 그분이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과일 시장에 가가지고 그래. 그때 뭐 오렌지면 그냥 전부 그냥 그 한국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할 때 아닙니까? 오렌지건 사과건 하여간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실어요. 그래서 그거 실어주고 그 다음에 한이 와서 야단이 내리친 거예요. 액장 보는 데도 야단을 치고. 그래서 단체들이 이렇게 상호회사가 그 다음에 해라 하긴 뭐래요. 그리고 정치는 따로 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아는 사람 지금 이거 알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죠?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알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워싱턴에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대통령 자문 이걸 해도 한국 문제만 하면 누가 발언하든 무슨 나부터 보고 온다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우리 시장을 같이 갔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자꾸 날 그렇잖아. 또 그러면서 그렇잖아. 이렇게 내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은데 그렇잖아 그렇잖아 난 끄떡끄떡 거리는 거지. 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나하고 앉은 사람들은 거물이죠. 당의장 뭐 친구들만. 우린 나도 장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보다 파릇이 뭐 하나 더 있냐면 대통령 부부와 밀실에서 밀담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따로 더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숨겨보다가 김무선이 때문에 탈로가 난 거예요. 이태식 대사가 와가지고 누구 하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FDA는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와서 하도 저거길래 나한테 어떤 성경책을 갖고 와야 우리 왔다는 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성경책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잘 봐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건 뭐 득점되고. 정동영이가 그때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대권 1인자고요. 노무현이가 대통령한테.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환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저 호텔에 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밤 9시만 뉴스도 끝나고 바로 그냥 이걸 꺼요. 근데 충전을 하고 끄질 않았어. 밤 11시 15분에 전화 와서 전화 받으니까 누구야 하니까 이 워싱턴에 이태식 따라서 막 자문한 자가 무슨 전화하니까 잠이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김문수가 질문한 곡은 이건 100% 다른 얘기예요. 그건 또 엉뚱한 소리였지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 박사한테 전해라.
그래서 바로 전화하는 거래.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하고 저기서 이렇게 불쌍하더라고. 그러면서 일주일 다 하나도 먹었는데 내일 이제 이 사람이 간다 이게. 가서는 대세가 무능해서 하나도 못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제가 큰 공경에 빠졌다고. 그게 뭐냐 하니까 결론만 얘기해야겠더니 지금 몇 시간이야? 2시 15분이래 새벽.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희들이 안보 수석을 만나게 해달래요. 그럼 자랑하니까 자기요. 아니 막 나도 자기지.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해. 전부 자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내 전화해서 알려줄게. 그래서 희들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놈은 호텔에서 한 발쯤은 전화가 되고 한 발쯤은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걸 찾아갖고 새벽부터 아침 새벽 6시에 워싱턴은 9시거든. 그날 꼬박 샜어요. 그래가지고 쫙 박은장 끄트머리 가니까 금이 2개가 나오더라고. 거기 서 있었지. 아침에 추운데도.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그때가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아침 일찍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 접견 신청한 게 있었냐니까 한국에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접견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정동영이가. 이게 어떻게 했냐니까 캔슬 시켰다고 그래요. 리젝트 시켰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지. 만나면 안 돼. 아 잘했다고. 그런데 대사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 막내 동생이라고 그랬잖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냐. 노무현 욕은 다르다고 했잖냐. 그렇지. 그래서 형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라. 그냥 나도 시방 이게 궁금해서 안 되었단 말이야. 무슨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만나니까 벌써 리젝트 시켰는데 내가 다시 신청을 할 테니까 넌 모른 척 그냥 받으라고. 그럼 그렇더라고. 그 대사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금방 받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것이 이제 희들이 만나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국정감사에 이제 워싱턴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기자가 뭐 40명인가 몇 명 있는데 특파원들이 김무성이가 뭐라냐고 임성근 이런 사람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다는데 물론이죠. 내가 보안 조치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도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미국에 와서 내 본명을 아는 게 우리 처자식이에요. 내 본명도. 그런 세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건 뻔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모르는데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김대중이 또나니 돌을 들고 왔더래. 대사가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만났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물었다고. 근데 나는 대사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널 돕대 내가 돕다는 얘기를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네 실력으로 홍보를 해라. 남 용왕 홍보도 지가 다 했다는데 어떻게 몽땅 다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래 당신 명이 길어.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셌을 경우는 그 다음부터 너무나 끝나는 거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내가 사기꾼 것이 되고. 그때 바로 데이백 변호사별 처음 만들어가지고 총영사가 점심을 해서 힐톤을 들여서 점심을 먹을 때예요. 그 대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그게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그게 직영방사나가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은 공화당의 원로며 실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지껏 사기꾼이라고 막 쓰다가 그럼 사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제 터졌으니까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얘기해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정식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일본 잡지에 실리고 뭐 난리가 나고 KBS에서 영화 감독이 오고 뭐 그냥 뭐 하여간 난리가 났어요. 예. 하여간 잠도 못 자고 그냥 한동안 그냥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신문 뭐 조선일보 어디 뭐 난리들 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FDA가 이제 급하게 됐는데 그 FDA를 이제 대사가 짐 이노프라고 하는 상원의원을 만나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 만나주질 않는데 2년 동안.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원의원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냥 7빔을 한국 지도하고 세계 지도 다 이 큰 벽에다 해놓고 브리핑 하고 있는데 거기 그냥 뒤로 들어가서 내보자 하라고. 근데 뒤에 가서 앉아있어. 그 상원의원만 있지는 거. 탄생 올라가지. 그 스피처다가 날 보고 20초만 시간 달라 해서 그냥 하라고 난 여기 서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손도 들고 이제 이러고 이제 서 있었죠. 그게 끝나자마자 뭐 급한 일이냐고. 그래서 왜 대사 만나주라고 그랬는데 안 만나주니까 이게 연락이 없더라 이게. 대사라고 그러고 보내니까 쓰레기 들어간 거야 다. 그게 저기 있다. 그래서 불러다 앉혀놓고 빨리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뭐든지 얘기해. 그리고 대사가 누가 뭐 걔는 이따 2시에 나한테 오기로 했어. 그럼 이따 2시에 와. 그 자리에 해줄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잃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나? 그럼 너 오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고 된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이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송영길이 오고 송영길처럼 우리가 40명도 안 되는 은접실에서 3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날 상원의 국가위원장 전원 다 왔고 칼럼 다 왔고 백악관 수석도 다 왔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FDA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해놓고 지키면서 우세장으로 떠든다. 지금 또다시 그대로 놨음을 괜히 그대로 따고 이제 지금 후회되고 있지만 이런 데 이렇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요걸 아주 분명히 얘기를 좀 짚고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명박이는 어떻게 됐냐? 집에 저러면 뭐 1시간 반이고 이거 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명박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선물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때 야당 사람은 난리가 나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좀 왔어요. 이제 3가지 중에 2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소고기를 이제 사기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집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갔어요. 가면 그 다음날 시청에서 데모를 하는데 소고기 파동이에요 그게. 그 시작이야. 미국에서 무슨 미리 알아요 벌써. 내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나오는 거 벌써 이틀 걸렸잖아요. 그래서 송영길이 당장 아침 새벽 6시까지 지청 같이 오라고 그래라. 근데 왔어요. 야 이놈 새끼 어떻게 하려고 데모를 해. 지 앞장섰어 또. 그 덩치 큰 놈이. 한국에 광우병 걸린 소가 몇 마리인 줄 아냐니까 한국에도 광우병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이야 이놈 새끼야. 한국에서 6마리가 있었어. 미국에는 4마리밖에 없어. 가서 손학규한테 그래 내가 그런다고. 그 전 내가 아주 작살낸다. 그럼 3일만 기회 주세요. 그게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와서 그럼 정보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여당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장이 여당의 임태희 때 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의 봤으니까 다 들어가라.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원외에서 떠들던 게 다 그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왔어요. 워싱턴에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FDA 소고기 파동 때문에 특별 사절이 왔는데 이게 왔으면 뭐예요? 누구 만나줘야지. 그래서 내일 가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워싱턴에 도착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와요. 나 있는 대로. 그게 부전이 와갖고 우리는 뭐냐면 손을 두르지 한마디 친다고요. 그러면 손을 붙들는다고요.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 푸번이 쓴 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러고 손을 붙들고 그날은
이것도 안 하고 가위바위보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붙들고 가만히 있었죠. 눈 감고. 그랬더니 자기도 가만히 있더라고. 난 교육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명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건 힘이 약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도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한 20초 정도 될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땡큐 써 그러더라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땡큐 써. 그리고 이제 BIP룸으로 이제 나가려고. 이건 밀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문 열고 한 발 나갔는데 누가 뒤에 허리발 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대통령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인데 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꽁무니 잡아당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잡아당기는 올라가는데 볼 수가 있어야지. 그게 걸려서 이렇게 다시 또 허리 감더니 귀에다 대고 또 땡큐 써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지었구나 해서 나도 이제 고맙다고 땡큐 써.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왔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각 5시 30분에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떠나기 전에 다시 이제 만나서 얘기가 나올 거다. 했더니 그럼 이게 되면은 바로 임 박사님이 해준 걸로 우리는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한 것이 뭐냐. 4가지 가져왔는데 이걸 폭로되면 그 사람을 그때 뭐하지 해요. 이렇게 선서하고 온 거예요. 저거. 그래서 대사하고 4명밖에 몰라요. 명령한 사람하고. 4가지에서 한 가지만 빼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한 거래요. 4가지 다 오케이. 그래서 된 거예요. 속이 받아. 그랬더니 그때 사설 단장으로 왔던 김종훈 이 사람이 그냥 떴잖아요. 난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지 자기도. 근데 한국하니까 호텔을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 덕에 그래도 국회도 하고 그렇게 됐네. 제가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더라고. 이것이 약속국가의 서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우리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죠. 언젠가는. 맨날 그런데 얹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거지예요. 이후에 났을 때 거지도 그런 거지 상거지예요. 그저 계집아이들은 그냥 머리가 허옇게 석회가 있고 그냥 이가 둑슬둑슬하고 옷도 이짬에 쪼개 장으로 박은데 이가 쫙 줄어 서 있고 손톱으로 쫙 붙어서 뛰고 이런 지경이었을 때 TNT 뿌려주고 그냥 머리에다 주고 몸에 두르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면서도 이 박사가 되는지 아세요? 한미 조약을 할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저갔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여간 참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는 이승만 박사 사기꾼이라고. 저는 저기 어디냐 말이야. 아니 저희가 뭔데 미국 동등한 입장에서 이거 줘야 그러냐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한국을 존중해주고 모든 걸 이러는 거지. 우리가 57년까지인가? 무상훈장 받은 게 무상훈장 고전이 끝나고 57년까지인가? 75%를 미국에서 내줬어요. 25%를 한국에서 국내에서 조달하고.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알기는 이제 그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놨는데 지켜봐서 주적이라니 미국이 주적이고 미국 놈새끼 다 때려주게 된다 그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목을 잡고 잘라야 된다 그러고 대사관 앞에 가서 온갖 지랄을 다 하고 있으니 미국의 정보계통이 한두 군데입니까? 7, 8군데인데 여기서 다 보고하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자주 모인 것은
의논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알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 질문도 하고 질문도 합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간 보냈던 거 이 황 같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버티는데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게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했는 걸. 너희들 그 회에서 뭐 하는 거야? 밥이나 먹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누가 말장난 잘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도 나오니까 그걸 다 아시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따 그래도 이제 우리 유 박사님 얘기 좀 좋은 얘기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